지하 깊숙한 곳, 아무도 모르게 숨겨진 지휘실. 그곳에서 중년의 분석관은 떨리는 손으로 홀로그램 지도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위성 궤도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자 그의 눈은 공포로 크게 떠졌고 붉은 경보등이 얼굴을 스치듯 번쩍였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이건 단순한 오류가 아니다. 땀방울이 턱 아래로 흘러내리는 동안 뒤에 서 있던 젊은 장교 둘도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한 명은 입술을 깨물었고 다른 한 명은 헤드셋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온 방 안에는 깨지기 직전의 유리처럼 불안한 공기가 퍼졌습니다. 마치 이 순간 오랫동안 버텨오던 그들의 체제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두만강 라디오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공기가 아직 얼음처럼 차갑던 시간, 평양 상공을 비추는 별들은 흐릿했고 누구도 그 순간이 역사로 남을 것이라 상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베이징 외곽의 공동감시센터에 홀로 남아 야간 근무를 서던 러시아 분석관 나딤 알렉스예비치는 그 새벽이 자신의 20년 경력 전체를 흔들어 놓을 거대한 사건의 시작이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다. 그의 손끝은 키보드 위에서 묵직하게 떨렸다. 화면에 뛰노는 숫자들은 어디선가 흘러오는 불길한 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고 데이터의 빈틈 속에서 그는 짧지만 확실한 전환점을 느꼈다. 새벽 4시 14분, 한국의 발사체가 또다시 우주로 솟아올랐다는 알림이 떴다. 누리호 4차 발사, 그것도 성공. 나딤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최근 한국이 꾸준히 발사를 이어오고 있었기에 이 정도는 감시센터에서 흔히 지나가는 일과였다. 그러나 단 3분 뒤, 그가 결코 잊지 못할 메시지가 붉은 경고창과 함께 나타났다. 북한 주요 군사지대에서 암호화 통신이 급증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평양, 동창리, 함경북도, 그리고 구룡강까지 이어지는 동시에 발생한 폭증은 기존 어떤 패턴과도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나딤은 두 눈을 크게 뜬 채 시간을 확인했다. 누리호 발사 시각과 북한의 이상 징후는 180초 차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교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스승이 해준 말이 떠올랐다. 우주는 결코 우연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 말은 수백 번의 경험을 통해 진실임이 증명됐고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다. 나딤은 급히 데이터 창을 분리해 두 화면을 나란히 놓고 북한의 통신 신호를 세밀하게 들여다봤다. 신호는 흔들리고 있었다. 그 흔들림 속에는 긴장과 두려움이 얽혀 있었고 지금 북한 내부에서 무언가 큰 변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명백한 징후였다. 그때였다. 어느 날보다 더 날카로운 경보음이 통제실을 울렸다. 화면 한가운데 빨간색으로 도드라진 글자. 북한 비상코드 47발령. 나딤은 숨이 멎었다. 그 코드가 의미하는 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이 외부 정찰 위성의 실질적 위협을 감지했을 때만 사용하는 최상급 긴급 신호였고 20년의 근무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나딤은 즉시 옆자리의 중국 분석관을 깨워 상황을 공유했다. 중국 분석관 왕룽 역시 경악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모니터를 가리키며 낮게 말했다. 이건 평범한 발사가 아니오. 한국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게 분명하오. 나딤은
다시 누리호의 궤도 정보를 크게 확대해 분석하기 시작했다. 궤도는 너무나 완벽했다. 위성들이 지나가는 길목은 마치 북한의 급소만을 골라 정밀하게 누비는 듯 했고, 어느 지점 하나가 허투루 비워져 있지 않았다. 북한은 이를 즉각 감지한 것이다. 코드는 괜히 발령된 것이 아니었다. 나딤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숨을 내쉬었다. 그 숨은 피로가 아닌 전율로 떨리고 있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왔단 말인가?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누리호 발사는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라 분명 메시지였다. 나딤은 그 메시지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챘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우주에서의 추격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내는 선두주자처럼 보였다. 하지만 북한이 그렇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리 없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때 그의 모니터 오른쪽 상단에서 또 다른 신호가 깜빡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딤은 그 신호를 본 순간 오늘이 결코 평범한 날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새로운 경보음이 울릴 때마다 통제실의 공기는 더욱 날카롭게 갈라졌다. 나딤은 신호를 확대해 분석하면서 방금 전까지 느꼈던 불안이 확신으로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한국의 위성이 보여주는 움직임은 민간용이라기엔 너무 안정적이었고 군사용이라기엔 너무 노골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왕농이 다가와 화면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이건 의도적인 노출이요. 나딤은 눈썹을 찌푸렸다. 왕농은 이어 말했다. 한국이 숨기고자 했다면 감지되지 않는 수준으로 기술을 운용했을 것이요. 그런데 저렇게 분명하게 지나가고 북한이 반응할 타이밍에 맞춰 신호를 내고 있단 말이요. 나딤의 시선이 흔들렸다. 그는 과거 러시아에서 경험했던 기술 운용 방식을 떠올렸다. 어떤 국가는 숨기고 어떤 국가는 경고한다. 하지만 한국은 조용한 듯 강력한 방식으로 세상에 선언하고 있었다. 마치 우리는 이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듯 했다. 데이터는 계속 쏟아졌다. 나딤은 정신없이 그 데이터를 받아 적고 패턴을 찾아내고 비교 분석을 이어갔다. 그런데 분석이 깊어질수록 한 가지 사실이 더욱 선명해졌다. 한국의 위성 궤도는 기존 어느 나라의 기술 패턴과도 달랐다. 미국식도 아니었고 러시아식도 아니었다. 중국이 도입한 유럽식 기술 체계와도 전혀 맞지 않았다. 마치 완전히 새로운 공식을 사용해 궤도를 계산한 듯한 느낌이었다. 그때 북한의 통신망이 다시 한번 요동치기 시작했다. 암호화 단계가 이전보다 2단계 더 상승했다. 이건 내부 지시 체계가 흔들릴 때 나타나는 패턴이었다. 왕농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평양 과학자 단지도 움직이고 있어. 연구원들이 긴급 소환되는 중이요. 나딤은 침을 삼켰다. 북한이 내부 수색을 시작했다는 뜻이었다. 한국의 기술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내부에서 원인을 찾느라 혼란에 빠진 것이다. 그 순간 왕농의 음성이 떨렸다. 나딤,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오. 체제의 문제요. 나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오래전부터 북한 체제가 외부 기술적 충격에 얼마나 취약한지 분석해왔다. 하지만 오늘만큼 명확하게 드러난 날은 없었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건 한국의 위성 자체가 아니라 그 위성이 만들어내는 세계의 방향성,
즉 자신들이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시대가 왔다는 사실이었다. 나딤은 다시 화면을 들여다봤다. 누리호 위성의 속도는 일정했고 자세 제어는 변동 없이 안정적이었다. 신호는 군사급 정밀도에 준하는 수준을 유지했다. 나딤은 순간 자신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전율이 일어나는 걸 느꼈다. 이것은 분석관으로서의 놀라움이자 한 인간으로서의 두려움이었다. 그는 다시 스스로에게 물었다. 한국이 정말 여기까지 온 것인가? 시간이 지나며 한국의 다음 발사 일정이 모니터에 떠올랐다. 아리랑 계열의 새로운 위성 이틀 뒤 발사 예정. 나딤과 왕룽은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건 연속 운용 체계요. 왕룽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으로 가득했다. 한국은 이제 감시망이 아니라 감시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거요. 나딤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통제실의 거대한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그곳에 표시된 한반도 지도 위로 한국과 북한의 위성 궤도가 겹쳐지며 자리 잡아갔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다. 지금 세계는 새로운 하늘 아래 놓여 있다. 한국이 그 하늘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나딤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지막 데이터를 수집했다. 더 큰 변화가 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 대한민국이 있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짜는 이제 시작이야. 아리랑 위성 발사 당일 감시센터는 평소와 전혀 다른 분위기로 가득했다. 군복을 입은 고위 관계자들과 기술 전문가들이 센터 깊숙한 곳까지 밀려 들어와 있었다. 나딤은 통제실 중앙에 서서 모니터들을 번갈아 보며 발사 준비 신호를 기다렸다. 한국의 발사 시간은 정확했고 모든 과정은 조용히 진행되었다. 발사 1분 전, 통제실은 숨조차 쉬기 어렵게 조용해졌다. 카운트다운이 흐르고 아리랑은 강렬한 화염과 함께 밤하늘을 갈랐다. 위성 분리까지 문제없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신호가 잡히기 시작한 지 4분 후 갑자기 화면이 흔들렸고 신호 강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나딤은 즉시 시스템 진단을 수행했다. 하지만 시스템에는 어떤 오류도 없었다. 중국 측 장비도 이상 없었고 러시아 장비 역시 정상 작동 중이었다. 위성이 사라졌소? 왕룽의 외침에 통제실 전체가 술렁였다. 나딤은 화면을 확대하고 조작했지만 신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전 세계 최상위 감시망을 동시에 우회한다는 것은 이론 속 이야기였고 현실에서는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위성은 실종된 것처럼 보였다. 통제실은 혼돈에 빠졌다. 몇몇은 시스템 오류라 말했고 일부는 한국의 고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나딤은 단호했다. 아니요. 이건 숨은 겁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다. 한국은 새로운 방식으로 위성을 운용하고 있어. 기존의 감지 체계로는 포착할 수 없는 방식이요. 침묵이 내려앉았다. 20분이 지났고 갑자기 신호가 되살아났다. 동시에 전송된 첫 번째 이미지가 화면에 나타난 순간 통제실은 얼어붙었다. 그것은 백악관이었다. 지붕의 환풍구까지 보이는 초정밀 사진. 이어 전송된 이미지들은 더 충격적이었다. 펜타곤, 미국 우주군 사령부, 중국 국방부 청사, 모스크바 중심부까지. 나딤은 손을 떨며 이미지를 바라봤다. 해상도는 약 25cm,
군사용 정찰 위성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이었다. 왕농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중얼거렸다. 한국이 세계를 본다. 나딤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있었다. 북한이 두려워한 것은 바로 이것이요. 한국이 이제 자신들이 보는 세상보다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 센터장은 즉시 상부에 보고했고, 그날 저녁 긴급 회의가 열렸다. 중국은 압박을 주장했고, 일부는 협력을 주장했다. 하지만 나딤은 조용히 일어나 말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국이 아니오. 이미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어. 압박으로는 그들을 멈출 수 없어. 회의장은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그의 발언을 반박했지만 데이터는 그가 옳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 다음 날 그는 상부로부터 직접 소환되어 추가 보고를 진행했다. 왕농은 조심하라고 경고했지만 나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진실을 말할 뿐이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여러 장군과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이 중국의 감시 체계를 우회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딤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안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누군가는 음모론을 주장했지만 나딤은 다시 데이터로 그들을 조용하게 만들었다. 한국은 우리도 미국도 예상하지 못한 기술을 이미 보유했습니다. 이건 위협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요. 결국 회의 결론은 하나였다. 한국과 기술 대화를 검토하고 협력 가능성을 찾자는 것. 나딤은 회의실을 나오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숨에는 두려움보다 더 큰 감정이 담겨 있었다. 감탄이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한국은 이제 새로운 하늘을 만들고 있어. 그날 밤 나딤은 베이징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흐린 하늘 너머 어딘가에서 아리랑 위성은 조용히 지구를 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세상은 변했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을 목격했다. 나딤은 회의 이후 며칠 동안 센터에서 조용히 분석 작업을 이어갔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다. 그동안 한국을 중간 정도 기술력의 국가라 평가하던 분석관들은 이제 조용히 한국의 자료를 찾고 있었다. 왕농은 어느 날 커피를 들고 와 나딤 곁에 앉았다. 그대 말이 맞았소. 우리는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소. 나딤은 미소를 지었다. 한국의 기술이 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오래 뒤를 보고 있었던 것일 뿐이요. 둘은 잠시 모니터 속 궤도를 바라보았다. 그 속에서는 아리랑 위성이 조용히 움직이며 세계 곳곳을 비추고 있었다. 나딤은 문득 자신의 20년 경력이 오늘만큼 빛난 적이 없다고 느꼈다. 진실을 읽어낸 분석관으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새로운 하늘을 바라보는 설렘. 며칠 뒤 상부에서 통보가 왔다. 한국과의 기술 대화를 준비하기 위해 내부 검토가 시작됐다는 소식이었다. 왕농은 그 소식을 전하며 말했다. 그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한국을 그냥 성장하는 나라 정도로만 봤을 것이요. 나딤은 고개를 저었다. 진실을 본 건 그대도, 나도, 그리고 우리가 가진 데이터요.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베이징의 공기는 흐리고 복잡했지만 그 위에 하늘은 분명 변하고 있었다. 누군가 만들어낸 힘이 아닌 스스로 우뚝 선 기술의 힘으로 변하고 있었다. 나딤은 속삭이듯 말했다. 북한이 두려워한 진짜 이유는 위성 사진이 아니요. 더 이상 세상을 자기 기준으로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이요.
왕농은 그의 얼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국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증명했지. 나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버실 창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새벽빛이 감시센터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다. 이제 세계는 한국 없이 우주를 논할 수 없소. 그들은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으니까. 나딤은 마지막 보고서를 저장하고 시스템을 종료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긴 여정 중 오늘이 가장 의미 있는 날이었음을 알았다. 평양의 공포도, 중국의 혼란도, 러시아의 침묵도 이제는 하나의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었다. 그는 문을 나서기 전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창밖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흐린 하늘 너머 아리랑 위성이 조용히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 그리고 그 시대의 중심에는 한 나라가 있었다. 대한민국. 나딤은 센터를 나서며 한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마치 오래된 세계가 그의 등 뒤에서 무너지고 있고 새로운 세계가 그의 앞에서 조용히 문을 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는 손에 쥔 출입증을 잠시 바라보았다. 수천 번은 넘게 목에 걸고 다녔던 익숙한 플라스틱 조각이었지만 오늘따라 그 무게가 달랐다. 이제 이 출입증은 단순한 근무 도구가 아니라 시대 변화의 현장을 처음으로 목격한 증거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센터 외벽을 따라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다. 세상은 언제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규정한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오늘 그는 완전히 다른 예를 보았다. 그 어떤 강대국도 예상하지 못했던 나라, 오랫동안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라는 평가를 받던 국가가 어느 순간 조용히 기준을 넘어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었다. 그 나라는 바로 한국이었다. 나딤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무엇이 한국을 이 길로 이끌었을까? 경제 규모나 군사력으로 보면 보통 국가였던 한국이 어떻게 이런 도약을 해냈을까? 그는 답을 찾기 위해 다시 기억을 더듬었다. 한국은 늘 압박 속에 있었다. 전쟁, 분단, 외환 위기,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의 외교적 압박. 그러나 그 모든 순간마다 한국은 무너지는 대신 성장했다. 한국의 기술자들은 포기 대신 도전을 택했고 작은 기초 기술을 조금씩 다듬어 결국 스스로의 길을 만들었다. 그는 생각했다. 한국은 추격자가 아니라 생존자의 길을 걸어온 나라였구나. 생존을 위한 기술은 때때로 가장 강력한 힘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그 생존의 기술을 우주에서 꽃 피우고 있었다. 나딤은 담장을 지나며 손끝으로 새벽 공기를 느꼈다. 차갑지만 선명한 공기였다. 부서진 세계의 잔해와 새로운 세계의 바람이 동시에 섞여 있는 듯한 기묘한 공기였다. 그는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 없었다. 두렵고 설레고 혼란스럽고 깨달음으로 가득한 상태. 이 감정은 분석관으로서의 경력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순간이었다. 그때 왕농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나딤, 내일 상부에서 추가 논의가 있을 거요. 한국의 기술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석할지 우리의 전략을 완전히 재정비해야 할 것 같소. 나딤은 짧게 답장을 보냈다. 알겠소. 이것은 시작일 뿐이요. 그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센터 건물 밖으로 나오자 넓은 베이징 도로 너머로 희미한 아침 기운이 퍼지고 있었다.
아직 완전히 밝아지지 않은 하늘은 어둠과 새벽빛이 섞인 독특한 색을 띠고 있었고, 멀리서 차량 몇 대가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다. 그 순간 나딤은 문득 하늘을 바라보았다. 보이지 않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 하늘 어딘가에서 한국의 위성이 지구를 돌고 있다는 것을. 자신들이 아무리 감시망을 강화해도 잡히지 않았던 그 위성. 그리고 필요한 순간 누구보다 선명하게 세계를 비춰냈던 그 위성. 나딤은 그 장면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전율을 느꼈다. 한국은 이제 누구보다 넓은 하늘을 갖고 있었다. 그 하늘은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 기술로 이루어진 새로운 국경이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세계는 두 종류의 나라로 나뉜다. 한국의 기술을 이해하는 나라와 이해하지 못해 뒤처지는 나라. 이 말이 과한 과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센터 내부에서 중국과 러시아 분석관들은 이미 각자의 방식으로 충격을 감추려 했지만 데이터는 감출 수 없었다. 한국은 이미 앞서갔고 그들을 멈출 수 있는 국가는 없었다. 나딤은 천천히 걸으며 문득 자신의 스승이 떠올랐다. 러시아의 전설적 분석관이자 그에게 데이터를 보는 법을 가르쳐 준 사람. 그의 스승은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진짜 분석관은 눈으로 본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 그 말은 지금처럼 현실을 완전히 바꾸는 순간에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고 있었다. 한국의 위성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사이에 세계는 완전히 뒤집혀 있었다. 나딤은 깊은 숨을 내쉬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확신했다. 나는 역사 앞에 서 있다. 이 확신은 그를 앞으로 더 강하게 이끌어줄 힘이었다. 이제 그는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 시대의 시작을 목격한 설렘을 느끼고 있었다. 그 시대는 한국이 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시대를 기록하는 분석관이었다. 하늘은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다. 나딤은 가볍게 미소 지었다. 좋다. 내일은 더 많은 것을 보게 되겠지. 새로운 세계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계시는 곳에 행복과 감동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